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전시가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제1회 시장구청장 군수정책회의가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평창군이 산불 진화대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충북도가 2025년까지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직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직장 안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는 신고는 매년 100건에 달합니다. 전남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 초 회사 기숙사를 뛰쳐나왔습니다. 불면과 두통 속에 2달을 버텼지만 더 이상 일터에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상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합니다. 우리 팀장님 폭행했어요. 치료받아야 돼. 항상 괴롭히니까 많이 스트레스 받고 머리 많이 아파요. 잠을 잘 수도 없습니까? 공장을 나온 A씨는 여전히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듭된 요구에도 A씨가 돌아오지 않자 회사 측은 지난해 8월 발생한 기계 파손 사고를 변상하라며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쪽과 잘 이야기하려고 몇 달 동안 이렇게 논의를 하고 기다려왔는데 결국 회사가 고소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어서 수사기관이 신속히 그리고 또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조처를 취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회사 측은 A씨의 평소 근무 태도에 문제가 많아 발생한 일이라며 A씨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까지 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외국인 숫자는 각각 4만 명을 넘어서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 광주 민중의 집에 접수된 이주 노동자 부당 노동 관련 상담건은 최근 3년간 매년 100건 안팎에 달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안전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법적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가 취약한 15층 이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하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동대문구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면 신청할 수 있으며 동대문구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점검을 신청하면 전문 요원이 1차로 현장을 점검하고 2차 점검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2차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비용은 무료지만 보수 보강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주나 관리 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 건축물 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동대문구가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합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는 아이디어 공모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구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학교 교육을 지난 3월 5일과 7일 2차례 실시했습니다. 올해 동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은 총 10억 원의 규모로 생활 주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개선 사업, 탄소 중립, 꽃의 도시를 비롯한 동대문구 중점 추진 사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합니다. 별도의 자격 없이 동대문 구민이라면 누구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 혹은 구청 기획예산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포구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평생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포구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요. 합정동에 위치했던 평생학습센터가 마포 중앙도서관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화려한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마포구 평생학습센터가 합정동에서 성산동에 위치한 마포 중앙도서관으로 확대 이전했습니다. 새롭게 확대 이전한 마포구 평생학습센터는 10세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대상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며 기초 한글, 새마기, 기초 영어, 생활 문해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을 포함해 주 6일 운영하며 모든 수강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또 마포구 평생학습센터는 비문해자와 저학력자를 대상으로 상시 신규 수강생을 모집하며 모집 인원 초과 시 대기자로 접수됩니다. 기타 사항은 마포구청 교육정책과로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성인에게 기본 교육을 제공하는 마포학교가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마포학교는 문자 해독 교육과 생활 문해 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마포중앙도서관에서 마포학교의 개강식이 개최됐습니다. 마포학교는 초급반 2반과 하나의 중급반으로 이뤄져 비문해, 저학력 성인에게 문자 해독 교육과 생활 문해 교육을 제공하는 기본 교육기관입니다. 이날 마포학교 개강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한 이선재 명예교장, 수강생과 강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개강식은 개회와 국민의례로 시작해 2023년 초등 기본교육 경과보고와 박강수 구청장의 인사말씀, 이선재 명예교장의 축하 말씀을 거쳐 사진 촬영과 함께 폐회했습니다. 이번에 개강한 마포학교와 함께 모두가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 보호 조치,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찰, 교육청 공무원, 아동 분야 전문가 등 연임 및 신규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2024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2024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은 웃음과 상상이 넘치는 대전, 아동과 부모가 행복한 대전이라는 비전으로 설립됐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한 성장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제1회 시장구청장 군수정책회의가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SPC 구성이 대구 미래 50년 핵심 사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SPC 구성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공기관, 금융, 민간 건설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과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도 노인대학이 운영됩니다. 올해는 총 8개월간 주 1회, 연간 총 30회 내외로 노인대학이 운영되며 총 1,045명이 참가합니다. 3월 6일 안흥 은빛대학을 시작으로 4월까지 11개 노인대학별 개강식이 이어지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노래교실, 체조교실, 인문학 강의,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야외 활동 등으로 구성됩니다. 횡성군이 올해 유치한 라오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횡성에 입국해 환영식과 농가교육이 진행됐습니다. 2024년 횡성군에는 MOU를 통해 라오스와 필리핀,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등 총 1,090명에 이르는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게 됩니다. 이들은 오는 6월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해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며 5월과 6월 입국 예정인 필리핀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면 라오스 근로자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횡성군은 이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에 따라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와의 상생을 위해 전폭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농기계 수리센터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 기술 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올해 찾아가는 순회 수리 서비스는 미탄면 한탄리를 시작으로 5월 30일까지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장평리 LPG 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용평면 지역을 집중하여 순회할 계획입니다. 올해 순회 수리 기술 교육은 8개 읍면에 31개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는 장평 LPG 폭발 사고 때문에 용평을 집중적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겨우내 창고에 넣어두었던 농기계 사용 전 기름칠과 누유 여부, 냉각 장치의 냉각수 보충 등 기본 정비를 실시하고 자체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기계 수리원의 무상 수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바른 농기계 사용법 및 정비법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산불 진화대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산불 관계자 및 공무원 진화대 80명이 모인 가운데 산불 진화 안전사고 대비 진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실시됐습니다. 교육은 산불 예방과 진화에 대한 안전수칙 등 이론교육과 산불 진화 장비 사용법 등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 진화대 요원들이 산불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능력을 한층 향상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미호강 통합 물관리 2차 시범사업 수질 조사를 금강홍수통제소, 금강물환경연구소와 함께 실시합니다. 조사 항목은 BOD, TOC 등 8항목이며 댐, 저수지, 용수 방류, 전중 후로 나눠 수질을 분석해 수량 증가에 따른 수질 변화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통합 물관리는 대청댐 및 미호강 상류 정수지 용수를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류량을 증가시켜 수질, 수생태계 및 수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충북도가 총 사업비 123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선정된 대상으로는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를 위한 물류 복합시설인 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에 자동화 및 데이터화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구축되면 농산물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자동화를 통해 투입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충청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비수소 전문기업 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국비 약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비수소 전문기업 지원 사업은 수소기업이 수소 전문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는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를 위해 기존보다 2개사를 더 선정해 총 12개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수소산업 분야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매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중견 기업으로 기존에 지원받았던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부터 인증 획득, 판로 개척 등 다방면으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령시가 바이오 에너지 분야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실시합니다. 보령시와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바이오 에너지 연구, 시증센터와 설비를 구축하고 청정기술 및 재생기능 에너지 분야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녹색 발전을 목표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령시가 해빙기 주요 사업장 10개소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보령시가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날 점검은 해빙기 공사 재개 시기에 따른 취약시설 점검 대상지 12개소와 도로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 점검과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수칙 강조 및 위험 요인을 점검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지사가 경북형 새늘봄 온종일 완전돌봄 추진을 위해 안동 강남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늘봄학교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교원, 학부모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경북형 새늘봄 모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향후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은 하반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해 공동 운영 모델을 확립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한편 안동 강남초등학교는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 아침 늘봄, 틈새 늘봄, 저녁 늘봄 등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효곡동 시민소통 공감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4일 포항시는 효곡동 시민소통 공감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 시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과 소통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철길숲과 형산강 주변 효자 권역을 잇는 인도교 설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지역 수건인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남도가 어느 대학을 할지 정해주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환영하면서도 주민과 대학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먼저 어느 대학에다가 할 건지를 전남도에서 좀 정해서 또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들도 이거를 하여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전라남도는 30년 수건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됐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한풀 꺾였던 전남 국립의대 추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고 윤 대통령 임기 중에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전남으로서는 굉장히 큰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요. 다른 지에서 의대 설립할 때 대답을 안 하셨는데 어느 대학에 할 건가부터 정하고 좀 얘기를 하면은 이것을 임기 중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립의대 설립을 희망하는 순천대와 목포대 중 한 곳을 정해 통보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김용록 전남지사는 대학 간 지역 간 갈등을 피하기 위해 순천대와 목포대 공동으로 의대를 유치하려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곳 중 한 곳으로 선택해야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단 전라남도는 김용록 지사가 윤 대통령에게 전남의대 공동 유치안을 설명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전남도는 기본적으로 공동 한일의과대학으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겠다. 그리고 설득이 어렵다 하면은 의대를 갖고 오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해야죠. 의대 설립이란 30년 수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된 전남도는 앞으로 주민과 대학 설득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서남해안을 관광 레저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J-프로젝트 사업이 구상된 지 19년이나 됐습니다. 솔라시도로 명명돼 착공한 지도 11년이 지났는데요. 공정률은 30%대 불과합니다. 지난 2005년 구상에 들어가 2013년 착공된 솔라시도 사업. 착공 당시에는 2025년이면 동부가 관광 거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에 들뜨게 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이 솔라시도가 완성되면 이곳은 우리나라의 물론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 레저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프로젝트란 이름으로 구상된 지 19년, 솔라시도로 명명돼 착공한 지는 11년. 하지만 해남과 영암 등 3개 지구 33.9제곱킬로미터, 1028만 평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공정률은 30%대에 불과합니다. 규모가 가장 큰 구성지구에는 골프장 18홀 한 곳과 97메가 규모의 태양광 시설, 그리고 5월 개장을 앞둔 산이 정원 등이 조성돼 있을 뿐입니다. 삼포지구에도 국제자동차 경주장과 튜닝 밸브 등만이 들어서 있고 3호지구에는 골프장 2곳 63홀만 있습니다. 도시와 많이 떨어져 있는 솔라시도 기업 도시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값어치를 이렇게 따졌을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지체된 데 대해 전라남도는 공유수면 매립과 토지 보상 등이 지난 2019년이 돼서야 끝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좀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스마트 도시 육성, 특급 호텔 유치 등 관광 레저 기반 구축을 통해 솔라시도 기업 도시를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명품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호텔과 리조트는 물론 산업단지와 주거용지 등이 들어설 2조 8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솔라시도. 한때 2025년이 되면 동부가 관광 거점이 될 것을 꿈꿨지만 착공 11년이 지나고도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최근 여수에서 조업을 나간 어선이 뒤집히는 등 해양 사고가 잇따르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농무기인 요즘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붉게 칠한 통발어선이 바닥을 드러낸 채 떠 있습니다. 선체에 오른 구조대가 배를 수습하고 수중에서도 수색에 나섭니다. 선체가 파손돼 자초된 또 다른 낚싯배에서는 구조 헬기가 부상자들을 실어 나릅니다. 지난 10일과 12일 여수 앞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히고 낚싯배가 좌초되면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들어 전남 해상에서 9건의 선박 전복, 좌초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3월부터 초여름까진 짙은 안개가 끼는 농무기로 바다에서 시야가 1km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많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면 선박 충돌 사고가 나기 쉽고 선원이 바다에 떨어지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최근 5년간 전남과 전북 해상에서 발생한 저시정 사고의 80%가 이 시기에 집중됐습니다. 선박 운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해양 종사자가 스스로 안전의식에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무기체 안전속력 준수와 출항 전 사전 점검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해경은 출항 통제에 나서는 한편 저시정 해역을 지나는 선박에 기상정보와 항로를 전달하는 등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마을 최일선 현장에서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통 사무장들과 도지사 간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통 사무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제주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주도지사는 행정의 가장 기초 단위인 마을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장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유치, 15분 도시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실시 등 정책을 설명하며 더 나은 제주의 미래로 나아가도록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 동대문구 봄꽃축제 꽃피우리가 장안 벚꽃길 일대에서 열립니다. 동대문구 봄꽃축제가 3월 30일부터 31일 이틀간 중랑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먹거리 장터, 다양한 체험 부스, 야외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봄꽃 시네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2024 동대문구 봄꽃축제 꽃피우리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공연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평소 몸이 차가우면 노화 속도가 가속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체온증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류 장애 등으로 산화 스트레스가 잘 쌓이는 몸이 되기도 하는데요. 몸이 찬 사람은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하며 평소에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생강이나 마늘, 대추 등 몸속 대사를 활발히 하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